다음 주제는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것이 내란 특검 법안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가 돼서 국회로 다시 와서 표결에 붙였지만 이게 부결돼서 폐기가 됐죠. 그리고 어제 민주당이 뭔가 내용을 수정한 내란 특검 법안을 다시 발의합니다. 이걸 놓고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선 그 내용 키워드로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골치 아픈 여당이요. 지금 내란 특검법을 놓고 여당이 골치가 아플 거다? 이런 얘기인가요? 오늘 민주당에서 어제 발의한 내란 특검법의 핵심은 제3자 추천,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게 돼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앞서서는 야당만 추천할 수 있는 걸 수정한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여당 내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대단한 양보라도 한 것처럼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포장만 바꾼 박스갈이 특검법에 불과합니다. 이런 특검법은 당연히 수용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졸속 특검과 달리 특검 제도의 본래 취지인 보충성과 예외성의 원칙을 지키고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법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민주당이 내놓은 이 수정된 내란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뭐 박스갈이다 이거 비판적으로 나오면서 뭐 약간 논의 가능성 열어뒀거든요. 근데 신영준 의원님, 만약에 논의를 했는데 뭐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그냥 민주당이 발의한 이 특검법안이 아까 속보도 나왔지만 지금 절차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다면은 앞서서 특검법안, 내란 특검법안도 최종적으로 두 표가 모자라서 부결됐거든요. 자, 만약에 이대로 쭉 가서 본회의에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통과되겠죠. 이제 법사위 소위가 통과됐으니까 법사위 전체의 그다음에 본회의가 가는 건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여당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그래서 특검의 명분을 더 강화시킨.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거 거부하면 정말 국민에 반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말 내적인 갈등과 양심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곧 그 뜻은 만약에 이게 가서 또 정부에서 문제를 삼아서 다시 거부권 행사가 돼서 재표결 붙여들어도 이번에는 뭐 300명 제적 기준으로 하면 200표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승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승분수를 던진 겁니다. 사실은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여야 합의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마냥 반대만 하고 있어도 돼? 라는 또 내적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뭐 지금 트집 잡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수사 범위를 무한정으로 해석을 해놨다. 그래서 내란죄뿐만 아니라 외환죄까지 포함하는 게 정말 이게 뭐 정당한 것이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특검법을 거부할수록 국민들은 다 알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의 특검을 거부하는 거지 이 법안에 대한 위헌적인 것 때문에 트집 찾는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은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특검법에 발의를 하고 여야가 같이 소통을 하면서 뭔가 수정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계속 거부하고 패싱하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이 부분을 판단할 것이냐 당연히 정제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18명의 비상계엄에 그런 해제 의결을 했던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내란 특검법의 필요성 그리고 일부의 여당의 의원들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자체적으로 여당이 발의를 할 건지 아니면 또 이번에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면서 정말 내란 특검법을 반대할 건지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지금 여당의 판단에 달려있다. 그 대신에 그 내란 특검의 그런 열차는 계속해서 가동이 될 거고 결국에는 2명만 더 마음을 바꾸면은 분명히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통과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갖고서는 야당으로서는 따박따박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서서 속보로 전해드렸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 뭔가 요청을 하죠. 좀 속보로 나왔습니다. 위헌 요소 없는 특검을 요청했어요. 더 보겠습니다. 내용.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해서 위헌 요소 없는 특검법안 마련해달라.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법안 좀 마련해 주세요. 다만 위헌 요소를 좀 없게 해주세요. 이거예요. 논의 좀 하라는 거예요. 합의해서. 홍석준 전원님.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요청까지 했고요. 근데 앞서서 지금 민주당에서 다시 발의한 이 특검법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히 국민에서 계속 문제 삼고 있어요. 지금 공수처가는 거 문제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특검에서 내란죄 수사를 하면 된다라는 게 많은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게 첫 번째고, 또 다른 거는 이대로 그냥 국민의힘이 반대만 하지만 민주당에서 저걸 쭉 몰아붙여서 보니까 통과되고 나중에 다시 또 재표를 붙이면 이번엔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걱정이 여당 내에서 나온다고 들리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 국민의힘은 자체적인 특검 법안을 내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타협할 가능성 없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닙니다. 권성동 대표가 그 자체적인 그 내란 특검 법안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다. 그럼 발의하겠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발의를 할지 아니면 이제 예. 같이 이제 그 민주당과 의논을 해야 될지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 그 민주당은 그런 거하고 관계없이 예. 그냥 그 한번 그 거부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다시 그 재표결을 걸쳐서 이제 폐기가 되는데 또 뭐 하루도 안 돼가지고 거의 뭐 졸속 초스피드로 또 하나 냈지 않습니까? 이게 몇 가지 수정해서 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요. 이게 뭐 그 같이 의논할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냥 해버린 거죠. 지금 민주당이 정말 그 국가를 위해서는 저는 정말 생각을 1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보십시오. 입법 각종 어떤 법안을 지금 마구잡이로 막 그 양산하고 입법 폭주를 하고 있고 또 탄핵 폭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감사원장이라든지 또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을 비롯해서 많은 이런 어떤 그 검사들의 탄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않았다고 질책을 하면서 각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조차도 보면은 너무너무 지금 현재 졸속으로 하고 있다. 지금 특검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위헌 요소가 있다고 이제 문제 삼은 게 이제 특검 이제 추천건인데 그거는 다행히 이제 하나 없어졌습니다만 일단은 그 특검 사유가 보면은 기존에 내란 특검이 14가지 사유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또 외환 유치까지 더 지금 포함을 예. 시켰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면 거의 전 분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 비상계엄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어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기보다는 완전 지금 정쟁용으로 모두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많은 어떤 종류의 또 예를 들면 군사보안법이라든지 이런 어떤 보안 관련 것도 다 지금 현재 다 포함시키겠다. 심지어 예. 시민단체들이 고발하는 것도 지금 다 포함시키겠다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있을지도 모르는 조기 대선에서 완전히 정쟁용으로 이것을 악용하겠다는 밖에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 내란 특검은 저도 필요는 하다고 보는데 이거 좀 이 타협의 여지가 관련된 있다고. 이 사유를 좀 합리적으로 그러면 그 사유를 좀 합쳐야 주면 국민의힘이 타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저는 지금 권성동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반드시 이제 그 필요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공수처라든지 또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렇게 마구잡이식으로 수사하는 것보다는 훨씬 그것이 저는 합리적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타협의 여지는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면은 여당 내에서도 뭔가 논의 좀 해보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